지낼수록 보기 싫어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 어제 오후 박 여사님은 오랜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요즘은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뿐이었고 박 여사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이 들수록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보기 싫어지는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연락만 와도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낼수록 보기 싫어지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이 불편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런 친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합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다는 이야기, 손주가 영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처음에는 축하해줬습니다. 친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자랑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쳤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김 선생님의 근황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는 김 선생님을 친구가 아니라 관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모임을 빠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최 부장님은 이런 친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정부도 나쁘고 자식도 속 썩이고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날씨도 짜증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줬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불평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봤습니다. 최 부장님은 이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에너지를 빨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만나고 나면 우울해졌습니다. 최 부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친구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자기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은 단호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정 여사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웃이 자기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그런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 여사님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중적인 사람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강 선생님은 이런 친척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탁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자녀 취직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친척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지쳤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매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바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무한정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의리, 체면 때문에 억지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윤 부장님은 이런 동창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만날 때마다 학창시절 이야기만 합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루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 부장님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 부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 부장님은 서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발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참았습니다. 관계가 중요했고 외로움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질 낮은 관계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 여사님은 최근 인간관계를 대폭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조 여사님은 진짜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고받는 관계, 긍정적인 관계, 발전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조 여사님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좋은 사람 몇 명을 아는 것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은 높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지, 어떤 사람이 나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나쁜 관계는 정리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멍숙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선생님은 최근 30년 지기 친구와 관계를 끌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5가지 유형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부정적이고, 이중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30년 우정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습관처럼 만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는 몇 번 연락했지만 이 선생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그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삶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중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우선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질 낮은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할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건강을 해칩니다. 행복한 관계는 수명을 늘립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지낼수록 보기 싫어지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관계 정리는